부산일보 디지털 콘텐츠팀의 황석하 기자님께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외로움을 어떻게 기사로 풀어냈을까? 어떤 데이터로 풀어냈을까 궁금하시죠? 부산 시민 1000명한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의미망 분석도 하고 또 마음의 지도를 그려내셨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큰 박수로 황석하 기자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일보의 디지털 콘텐츠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석하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에 저희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요, 그 작년에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데이터 저널리즘 멘토링 사업에 저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권혜진 대표님도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많은 또 이렇게 또 좋은 사례 강의를 또 해주셨고, 많은 이제 다른 언론사 기자분들 또 프로그래머들 오셔가지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좀 어떻게 보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사회적 질병, 외로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저희가 그 데이터 저널리즘 멘토링에 저희가 이렇게 그 오신 분, 강사 한 분을 강연을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그분과 같이 협력을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보도했던 사회적 질병, 외로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접목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저희 신문에 보도됐던 기사들이고요. 작년 10월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5회에 걸쳐서 보도가 됐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작년 보도물이라서 이게 약간은 좀 현 시점과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그런 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보도를 했다면은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이런 보도고요. 그 다음에 대략 이런 순서로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질병 외로움을 기획한 계기와 의도, 그리고 외로움의 연령별, 지역별 실태, 또 외로움에 취약한 비자발적 1인 가구, 또 외로움이 낳은 사회적 문제, 또 외로움의 극복 사례, 영국 사례를 저희가 특별히 취재를 좀 해보았습니다. 기획 의도에 앞서서 먼저 이게 왜 이 기획을 하게 되는지 그 계기부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게 이 기획물에 적용한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작년에 8월에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5,000건의 그런 자살, 변사 사건을 심리부검한 그런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사실 이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워낙 민감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다가 하나 궁금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동일 지번이죠. 그러니까 같은 주소에서 10건 이상 자살이 발생한 장소만 부산에서만 40곳이나 된다는 그런 비극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 유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 주민 이웃들을 물어보니까 결론은 이분들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깊은 중심에 그런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직감을 했습니다. 그 기획 의도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급격한 사회 변화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많이 해체가 되고, 특히 가족이 해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도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심각한 외로움은 자살이라든가 고독사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외로움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2018년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외로움 장관을 선임을 했습니다. 외로움과 대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작년 4월에 부산시 의회가 이제 외로움 방지 조례를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2019년 7월에도 서울시에서도 외로움 지원 사업 정책을 발표를 했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외로움이 개인적이나 주관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이런 것을 전제로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한 데이터는 이제 부산시 중앙심리보건센터 자료와 그다음에 정량적 조사로서 이렇게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 업체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한 설문조사인데요. 결과를 보면은 응답자의 4.3%가 자주 이렇게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시민의 23.4%, 약 4분의 1 가량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별로 보시면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응답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 외로움의 실체를 조금 이렇게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저희가 디지털 데이터 저널리즘 멘토링 그 사업 때 저희 회사에 강연 오신 그 아르스 프락시아의 김도훈 대표님과 저희가 작업을 같이 했는데, 그때 그 김 대표님이 이미 다른 매체와 많은 또 이런 작업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한 것들이 이제 이런 주요 인터뷰들의 그런 이런 말들을 잘 풀어가지고 텍스트화해서 이런 핵심 개념을 통해서 의미망 분석을 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한테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한 30명 이상이면 충분히 그런 의미망들을 잘 포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고요. 저희가 소개에서는 아마 45명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숫자의 오류 착각이고 제가 잘못 썼는데, 사실은 저희가 36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연령대별로 20대부터 70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또 자살 고위험군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을 이제 복지관과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한 5차례 정도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이런 의미망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희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의미망 분석을 한 결과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 건데, 이 참가자들의 이런 발언을 이제 텍스트를 토대로 이렇게 키워드의 빈도와 또 네트워크 잠재 영향력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키워드는 저렇게 원으로 이렇게 원 모양의 노드로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이 노드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분들이 말한 빈도가 높다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의 잠재 영향력이 큰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들은 이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이고요. 이것을 차례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일단 20대의 그런 마음 지도인데, 여기서 보면은 20, 30대는 주로 이제 군인과 직장, 그 다음에 정신과, 손목, 정책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군인과 직장은 이제 결국에는 안정된 직업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인터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군인이 되고 싶다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신과 손목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극단적인 선택,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은 이제 현재의 상황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이제 혹은 이제 제도권에서 조금만 이렇게 자기들을 신경을 쓰면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제 20, 30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압박이나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외로움을 이제 강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일 겁니다. 저희가 여기 그림은 요거 20대 마음지도 한 개만 했는데, 저희가 40대, 50대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40대, 50대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핸드폰이라든가 연락, 전화, 병원,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좀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40, 50대는 주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사람과의 연대감이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주변 인간관계가 빠르게 공동화가 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이렇게 주로 키워드가 저런 안정감, 남편, 남자, 의료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 사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많이 나와 있는 거고 이게 배우자라든가 친구와의 그런 사별로 이렇게 주변이 좀 단절된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외로움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도 외로움이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별 그런 차이의 특성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취재를 해 보았습니다. 같은 이제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그곳에서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렇게 나온 결과인데요. 주로 이제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의 강서구라고 있습니다. 강서구이고 강서구는 이제 지금 막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게 이주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악한 환경에 좀 실망감이 좀 큰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개발이 진행되면은 보상금 갈등이라든가 각종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이제 강서구에서는 특히나 좀 외로움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거기 실제로 이제 복지 종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는 원도심이 있는데요. 이제 서구, 동구, 중구가 저 바로 원도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원도심은 이제 옛날에는 말 그대로 이제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쇠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원도심 일부 지역은 지금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재개발은 특히나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집들이 이제 주위에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 사시던 그런 분들 같이 친구분들이라던가 말씀 나누시는 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정신적으로 굉장한 큰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렇게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더 취약한 게 이제 1인 가구 분들이고요. 1인 가구가 이제 결국에는 더 많은 외로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산에서는 1인 가구가 지금 54만 3,550 가구고 전체 가구의 36.5%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저 지도는 부산 1인 가구 현황 그거를 부산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도로 구현을 한 건데 분석을 해보니까 저기 회색 그다음에 까만색으로 될수록 1인 가구 분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흰색부터 해가지고 반면에 이제 초록색은 이게 1인 가구가 적은 지역이고 가장 높은 지역이 저기 제일 까만색 오른쪽인 저기가 이제 해운대 옆에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저기 녹산동 저기 왼쪽에 저기가 강서구 지역입니다. 외롭다고 응답하신 비율이 많은 지역. 그런 곳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외롭다고 응답한 많은 곳도 비우니까 1인 가구가 많이 계시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실제로 부산연구원에서 2017년에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은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이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다음에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집중을 한 거는 주목을 한 거는 나는 솔직히 혼자 사는 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시는 분들,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특히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거노인분들, 그 다음에 장년 고독사 예비군, 그 다음에 옥탑방 청년들인데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분들은 장년 고독사 예비군들입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 분들은 그나마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분들 매일 연락을 하고 찾아가가지고 안부도 묻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장년 고독사 예비군들은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난 뭐 명예퇴직을 하셨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혼을 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케어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외로움 그런 호소들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전문가의 인터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도 이렇게 많이 이제 가고 발품을 팔았는데요. 물론 데이터가 지금 넘치는 세상이고 데이터만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이제 데이터와 현장이 접목이 돼야 완벽한 보도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쪽방촌이고요. 이 할아버지를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저희가 활동가분 한 분하고 저희 기자 2명이 가서 이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를 처음 보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처음 갔는데 이분이 계속 주저리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부터 살았던 얘기들, 평소에는 이분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터뷰 마치는 게 자기는 더 오히려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인숙이고요. 되게 저소득층자들이 혼자 사시는 그런 여인숙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이제 얼마 전에 고독사가 이제 발생한 지역이라서 저희가 현장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예, 여기는 이제 무연고 사망자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는지, 예,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가서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외로움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고독사와 이런 무연고 사망 이런 것들일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임대 아파트와 쪽방촌 이런 데 외로움의 호소를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1인 가구, 그다음에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외부와 단절된 삶들 때문에 더 많이 외로움이 강화되고 있고, 저희가 또 굉장히 그 이분들이 사는 그런 구조적인 것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통이 좀 단절되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이제 외로움을 더욱더 이제 증폭시킨다.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 이제 실제로 어떤 말을 이분들이 하신 말들을 저희가 좀 담아봤는데, 어떤 이제 한 할머니가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외롭다는 것. 그 다음에 낮에는 집에 나와 있지만은 밤에 들어가면 혼자 밥 먹고 TV만 본다. 혼자 사시는 분들. 이게 저희가 아마 임대 아파트 거기서 주민들 인터뷰를 한 걸 겁니다. 그 다음에 TV하고 얘기하고 벽 보고 대화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분한테도 말을 건다.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면은 완벽한 고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죽했으면 이제 이불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정말 가슴 아픈 말인데, 견디면은 그대로 살면은 고독사 하는 거고 결국 못 견디면 자살 아니겠느냐. 예, 이런 말들도 좀 남겨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문제, 자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외로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이렇게 경험한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에 따른 이제 외로움과 우울증이 불안감 같은 정신적 질환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 그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까 그 심리부검센터 자료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형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또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예, 한 기간 동안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2명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고립을 강화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대안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해외 그런 외로움 극복 사례를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주로 이제 영국을 취재를 했는데 제가 영국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쪽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이메일 뭐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그쪽 상황을 좀 많이 취재를 해봤고요. 이분이 이제 영국 의원인데요. 저기 나온 저분이 이름이 조 콕스라는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이게 영국 의회에서 되게 이슈화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조 콕스 의원은 또 실제로 이제 이런 정책들을, 외로움 정책들을 이렇게 많이 좀 이끌어낸 그런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이제 외로움이 심각한 사회적 질병이고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게 그 브렉시트 반대 운동 그때
2016년 6월이었죠. 그때 괴한이 쏜 총을 맞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이제 이분의 그런 평소에 외로움을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조 콕스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조 콕스 재단이 활발하게 지금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콕스 의원이 의회에서 처음 했던 연설인데 그냥 제가 인상 깊어서 한번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을 넘어 더 큰 통합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영국의 그런 외로움이 가져오는 사회적 피해, 사회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건데요. 조 콕스 재단 보고서이고요. 이게 보면 이제 다른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설명하기 좀 시간상 어렵고 일단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은 900만 명 이상의 영국인이 자주 또는 항상 외롭다. 그 다음에 장애인 중 절반이 언제나 외로울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 부모의 절반 이상의 외로움을 앓고 있고 그 중에 21%는 지난주에 외로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65세 350만 명의 주요 활동은 TV 시청, 치매를 앓고 있는 38%의 사람이 치매 진단 이후에 친구를 잃었고 그 다음에 런던에 살고 있는 이주자와 난민의 58%는 외로움과 고립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의사 4명 중 3명은 5명의 외로움 환자를 매일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취약한 사회적 연결 때문에 요런 것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만큼이나 해롭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외로움 때문에 영국의 고용자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5억 파운드나 된다. 그러니까 3,800억 정도? 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절된 공동체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겟 투게더라고. 이게 조 콕스 의원의 정신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영국에서 행사인데 이게 2017년부터 매년 6월에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영국 전역에서 한 1만 1천 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72만 명이 참가를 했는데 저기 보면 저희 사진에서 맨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입니다. 예, 영국 총리도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고 이게 어떤 행사냐면은 이렇게 남녀노소 이제 성별, 인종, 종교 구분 없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파티를 열고 그 다음에 길거리나 공원, 아파트 옥상 등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행사를 조직을 하고 홈페이지에는 소소한 것들, 음식 레시피까지 공유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은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고 이런 행사를 열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참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각종 이렇게 그레이트 겟 투게더 행사 그런 사진들이고요. 이거는 조금 특별한 게 이게 그레이트 겟 투게더가 이제 그런 전형적인 영국의 백인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이런 시리아 난민들과 저런 무슬림들과도 함께하는 그런 행사라서 정말 사회 통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말 오래 저희가 취재를 했다면은 정말 더 풍성한 내용으로 이렇게 취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외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영국 사례처럼 그레이트 겟 투게더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접촉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코로나 기획을 하면서 한 취재를 하면서 어떤 독거노인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삶의 유일한 낙이 복지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인분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집에만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자꾸 막 이상한 생각이 난대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로운 문제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지자체라던가 정부라던가 또 민간에서도 이것을 좀 협력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발표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일보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발표. 황 기자님,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요거를 설문조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외로움에 대해서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게 정량적으로 얘기하기가 너 외롭니? 라고 물어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편집국 내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이거 뭐 개인적으로 외로운 걸 뭐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시각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이제 그게 아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고 객관적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이거 보여주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저희가 한 게 정량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는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취재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의미망 분석, 그 다음에 발언자들, 인터뷰이들의 그런 발언들을 텍스트화해서 그 주요 키워드를 도출해내는 그래서 이게 외로움의 실체가 뭔가 이렇게 밝히는 그런 정성적인 기법까지 같이 한 거고요. 이런 것들 다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다 그까지 설문조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올해도 비슷한 조사를 하시거나 패널 조사를 하신다면 또 다른 얘기가 더 이어져 나올 것 같아서 훨씬 더 리치한 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번 기획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극복 사례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사실 외로움이 뭐 서울의 문제만도 아니고 부산의 문제만도 아닐 텐데 뭐 국내에 약간 특징이 있었다. 혹은 부산의 외로움의 맥락적인 특징이 있었다면 어떤 취재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특징요, 외로움. 근데 외로움은 뭐 거의 장소로 가리지 않고 이렇게 발생하는 거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과 그런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파생되는 그런 외로움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이제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인구도 유출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빨리 고령화가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외로움들이 일반 청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결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 소멸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 소멸이라는 게 이게 저기 어디 뭐 그 조그만 시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부산에서도 지방 소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부산의 영도구라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이제 몇 년 뒤면 사람이 아예 없다. 이런 보고서까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 뭐 사별이건 혹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때문에 거기서 파생하는 외로움들이 그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부산일보에서 지역지로서 이런 외로움을 조사하고 부산의 특징을 집어내고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이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외로움 주제로 팔로업 기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황 기자님 감사드립니다.